두 번째 힘줄을 볼 겁니다. 상한 이두건, 장두건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견갑하근건을 볼 거고, 극상근, 극하근건, 소원근을 볼 겁니다. 먼저 상한 이두건, 장두건을 봅니다. 장두건을 볼 때 단축면으로 먼저 봅니다. 단축면으로. 네, 15도 정도 외회전을 시켜서 단축면을 보는데요. 비등방이 되지 않게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결제도 고했고, 대결제도 고했고, 소결제도 고했고, 그루브도 고했고, 횡인대도 고했고, 우리 영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건에 염증이 있는지, 건증이 있는지, 앞탈구, 탈구, 파열이 있는지를 좀 봅니다. 소결절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시작이 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고요. 네. 건에 염증이 있으면 저희 코로 부어 있게 되고요. 건충이 있으면 그 힘줄 주변에 무액구 소견이 나타나는데 부분적으로 무액구 소견이 나타납니다. 관절에 물이 차게 되면 이 힘줄 주변으로 테두리처럼 무액구가 나타나고요. 건충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무액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증이 있으면 이 횡인대를 넘어가서 소결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결절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아탈구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증 있으면 비대 소견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탈구 소견이 있으면 이 힘줄이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탈구가 되면 밖으로 소결절로 넘어가고요. 파열은 없습니다. 그리고 탈구가 있거나 파열이 있으면 힘줄에 고랑 안에 힘줄, 상한 이두근, 장두근이 없게 되고요. 대신에 운동도 안 했는데 뽀빠이 사인이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을 봅니다. 네, 힘줄 봐서 특유 소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장축면으로 영상을 봅니다. 힘줄의 장축면 영상을 볼 때 미세한 선형의 고액코들이 층층층층 있는 게 좀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견갑하근근을 봅니다. 견갑하근은 내외전 근육이라서 외회전시켜서 볼 거예요. 외회전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항상 힘줄에 부착부까지 쭉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소결절에 붙기 때문에 소결절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힘줄에서 뭐 보냐? 염증, 파열, 석회, 퇴행화.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저혈코로 부어 있는지, 파열인지. 최근에 파열된 경우에는 내부에 출혈로 인해서 무액코가 있거나 저혈코로 부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가 있으면 고액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힘줄의 퇴행화, 즉 퇴행화 소견이 있을 때는 견갑하근 부착부인 소결절에 골극 소견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견갑하근근이 새 부리 모양으로 보여야 되고요. 동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부에 특별한 에코가 보이지 않고 미세한 선형의 고액코가 나타나요. 단축면을 봅니다. 단축면을 쭉 보게 되면 견갑하근근은 근건이행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잘라보면 중간중간에 근육 건다발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글동글한 건다발이 보입니다. 그는 건강한 견갑하근근이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동그란지, 그 다음에 근육 다발이 군데군데 보이는지 쭉 봅니다. 그 다음에 극상근건은 외전 근육입니다. 그래서 내전 시켜서 여충쇼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게 됩니다. 극상근건 같은 경우는 대결제를 붙어요. 대결제를 붙고요. 이렇게 새 부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붙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파열이 있는지, 파열 흔적으로 평타나 함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부에 석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착부에 뾰족뾰족 골극이 있는지, 퇴행화 소견이 있는지 또 자세히 봅니다. 새 부리 모양으로 쭉 보이게 되고요. 극상근건은 이렇게 대결절 중에서 슈페리어 파셋에서 붙기 때문에 이렇게 단층이 이렇게 보입니다. 쭉 옆으로 넘어가면 단층이 없어지죠. 요거는 미드 파셋. 미드 파셋은 어디에 붙냐? 극하근건이 미드 파셋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극상근건이고
이렇게 살짝만 지나가면 극하근건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극상근건, 극하근건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부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보이는지 쭉 보고요. 그 다음에 단축면으로 네, 쭉 보게 되는데요. 단축면이 중요한 거, 예, 두께. 견봉화 공간에 극상근과 상한 이두근, 장두근이 지나가게 되는데 극상근이 비대인 경우에, 비대가 나타나는 경우에 충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mm 이내가 돼야 돼요. 8mm 이내.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mm 이내.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뼈 바로 위에 관절연골, 검은색 관절연골 위에다가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층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예, 동그라미 길이가 5.24, 8mm 이내. 그래서 8mm 이내가 되는지를 네, 보고요. 그래서 좀 두꺼워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네, 체크해서 네, 몇 mm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6.57mm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극상근 네, 봤고요. 그다음에 극하근건을 봅니다. 극하근건은 네, 아까도 살짝 봤지만 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극하근건의 극하근건에 단독으로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극상근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통통하게 보이죠. 이건 극상근이고요. 이 아래로 내리게 되면 극하근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더 아래로 내리게 되면 소음근건이 되는데 네, 극하근건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극하근건 네, 해서 세 부리모로 잘 붙는지 동그란지,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지, 석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착부 골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소음근도 같이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네, 뒷침쳐 보세요. 요 단축면에서 아까 극상근의 단축면 영상에서 여기에서도 극상근건의 뿐만 아니라 극하근건의 단축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여기가 보이는 게 네, 상한 이두근, 장두근이고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5mm에서 18mm 정도가 극상근건 네, 힘줄이고요. 여기 넘어가면 이 부분은 극하근, 소음근건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어요.